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심리상담가 지루징의 살아가는 데 가장 많이 써먹는 심리학입니다. 인지심리학, 진화심리학, 경제심리학, 행동심리학 등 심리학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인과를 알고 싶어하고 인과성을 통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방법을 심리학에 기대어 배우려고도 하고 인간 심리를 활용해서 기업들은 마케팅을 잘 하려고도 합니다. 책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례처럼 신흥 종교에서도 새로운 신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57가지의 심리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뚜렷한 어떤 심리 법칙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몇 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모든 용어로 확실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읽은 내용 중에서 읽으면서 공감했고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 위주로 책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창가 좌석을 선호하는데요. 고속버스를 탈 때도 KTX나 SRT를 탈 때도 비행기를 탈 때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창가 좌석을 최대한 예매하라고 하지만 코로나 전에도 창가 좌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심리학자 데얼크 대 용해가 이야기한 엣지 효과라고 불리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구역에 가장 자리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넓은 중간 지대를 마지막에 선택하는 안전 심리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개인적인 공간을 가지며 심리적인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효과를 읽으면서 때로는 통로 쪽 좌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생각나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심리학이 100% 모든 인간의 심리를 대변할 수 있는 묘약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는 교육에서도 다루는 효과입니다. 아무리 주위가 시끄러워도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목소리,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을 칵테일 효과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인간의 주의 집중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부로부터 수많은 자극을 받지만 주의력을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그것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자연스럽게 배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대량의 정보를 매일 받아들이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일지는 인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기에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사례는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교수의 아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걸핏하면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교수인 아빠는 아들에게 화가 날 때마다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으라고 못을 한 자루 주었고 아들은 첫날 37개의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아들이 박는 못의 개수가 점점 줄었으며 아들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못을 박는 것보다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를 함부로 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변화를 보고 화를 내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면 울타리에 박힌 못을 빼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울타리에 박힌 못을 모두 빼냈을 때 교수는 처음에 박은 못으로 울타리에 생긴 구멍을 보며 울타리는 못에 박히고 나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단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어 영원히 남게 된단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사례를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기 전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제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제목은 결혼 후에도 남사친, 여사친이 필요할까 였습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남녀 사이의 우정이 어디 있냐? 라는 질문을 드라마에서도 많이 들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남사친, 여사친은 가족의 남녀 사이의 애정,
우정 다음으로 네 번째 사랑에 속한다고 합니다. 애인이나 반려자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서슴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를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는데요.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매한 감정의 늪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친구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 외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심리학이 작동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는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좋지 못한 상황이 아니어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일종의 성장이며 가족 내에서는 특히 가족 구성원들의 각각의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도 성장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가족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의 어떤 조직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조직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정 부분 자기의 위치를 먼저 수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계를 개선하거나 스스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는 호의를 베풀거나 배려하는 것이 약간 인색한데 낯선 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타적 행동에 숨겨진 심리학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호혜적 이타주의를 연구했으며 오늘 내가 너를 도왔으니까 내일은 네가 나를 도와야 해 라는 상호성의 법칙에 따라 낯선 이를 정성껏 돕는다고 합니다. 호혜적 이타주의는 진화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호혜적 이타주의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고 호혜적 이타주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관적 자아인 주아와 객관적 자아인 객아가 있다고 합니다. 주아는 감정을 느끼는 주체로 행동이나 반응을 통해 드러나는 자아라고 합니다. 인간의 내적 감정과 주관적 체험이 포함이 되고 객아는 외부 세계의 평가와 자아의 평가를 통해 존재하는 자아라고 합니다. 나라는 인간 한 사람은 주아와 객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아와 객아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사회화되는 과정을 통해 한 인격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쿨리는 거울 자아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거울 자아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울 자아를 잘 활용해야 주아에만 가둬지지 않고 주아와 객아의 공동작용을 통해 더 잘 생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초두 효과, 대단한 직업이나 사람의 특성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후광 효과 등의 인지 편향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언급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비논리적인 추론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인지 편향인데요. 인간은 인지적 편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인간이기에 마찬가지일 텐데요.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보아야 하고 상대방도 보아야 하며 어떤 사건도 보아야 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심리학 하면 빠질 수 없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 고전적 조건화, 자극 반응 이론, 왓슨 실험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심리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제가 와닿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양한 심리학을 다루는 책이나 강연을 보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살던 사람들의 심리가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될지를 연구하는 심리학에 대해서는 아직 잘 보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보여줬던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이 온라인에서 모두 적용할 수는 없기에 가상 심리학, 온라인 심리학 등을 연구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살아가는 데 가장 많이 써먹는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